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TV는 여러분들께 아주 방대한 자료와 전문적인 그런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쌍꺼풀 수술을 처음 받는 분이나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받고 절망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 아주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돼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물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에 흉터가 심하게 남아서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쌍꺼풀 수술이든 어떤 수술이든 성형수술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감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흉터가 나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심지어는 수술이 아주 잘 돼도 흉터가 비유성 반응이 생기면서 찌그러든다면 이건 수술 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흉터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성형외과 전문의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성형에 관해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흉터, 스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흉터만 안 남는다면 수술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밑 수술을 한다 그러면 하안검 성형이라고 하죠.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해서 감쪽같이 이 속눈썹 바로 밑부분이 살짝 음영이 지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고요. 뒤트임도 눈가에 주름이 지는 부분을 수술합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도 원래 쌍꺼풀이 지는 안쪽에 들어가는 자리로 수술하거든요. 그만큼 이 쌍꺼풀 수술을 포함해서 모든 절개가 필요한 성형수술의 흉터를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보면 뭐 유명 셀럽이나 아니면 유명하신 정치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특히 소문이 많습니다. 누가 성형을 해서 저렇게 예뻐졌다. 원래는 안 예뻤는데 예뻐졌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보면 제가 이제 네이버라든가 그런 댓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비평적입니다. 원래는 안 예쁜데 뭐 수술해서 이쁜 성형 미인이다. 그런 식으로 그 긍정적인 글보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글이라면 성형해서 저렇게 예뻐졌으니 참 좋다, 젊어 보인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안 이쁜데 성형해서 이뻐졌다, 원래는 어떤데 이렇다, 그렇게 나쁜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건 비평이 아닙니다. 왜냐면 원래 예쁜 게 성형해서 예쁜 것보다 당연히 나은 거죠. 원래 저렇게 예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성형해서 예뻐지고 자연스러워졌다, 젊어 보인다. 원래 그렇다면 당연히 더 좋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단지 그 많은 그런 사회적 질시라고 하죠. 나도 저렇게 성형 받고 예뻐지고 싶은데 나는 아직 안 됐으니까 아쉽다라는 그런 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형해서 예뻐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감쪽같이 된 사람. 정말 그야말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누구도 성형한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그게 가장 성형을 해서 그 나아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되게 전철에서 보면은 뭐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누가 전철에 가서 이렇게 여성분들을 보면 저분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이 부자연스럽다,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보고 저를 찾아와서, 제가 지하철에서 많은 여성분들을 봤는데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다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말 잘 돼서 감쪽 같으면 성형한 줄도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경우만 보는 거죠. 저거 쌍꺼풀에서 부자연스러운데, 그런 경우만 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진짜 잘 된 성형은 감쪽 같아서 눈에도 안 띕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거에 한계가 있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흉터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비유성 반응이 남은 거거든요.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절개선이 두툼하게 밀려오면 단순한 붓기가 아닙니다. 이 꼬맨자리라고 하죠. 절개선, 이 부분 밑부분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딱 걸렸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위로 올라가야, 지금 조금 그래도 제가 수술하고 실을 뽑았을 텐데 둥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걸려서 못 들어가요. 그럼 걸려서 못 들어가니까 눈동자를 가리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줄기세포나 아니면 그 성장인자 아니면 그 혈소판 인자 그런 것들을 주사해서 훨씬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분은 수술한 지 한두 달 정도 됐는, 2달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2달 정도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걸려서 못 들어가요. 어디에 걸린 거냐면 이 절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개선이 흉터가 나오면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드는 방향이 바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러니 당연히 이 원형 자체가 좁아지니 걸려서 이 부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몇 번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거는 눈 뜨는 기능이 약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처럼 눈 뜨는 기능이 좋아도 딱 걸려서 못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수축을 하는데요. 그래서 재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 들어가도록 만들었지만 문제는 다시 수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 줄기세포 시술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줄기세포를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혈액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시험관 튜브에 들은 부분들이 바로 밑에 부분은 그 피입니다. 원심 분리를 한 다음인데요. 그리고 위는 그런 혈청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진짜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본인의 자신의 줄기세포와 그리고 성장인자, 혈소판 인자들이 있어서 흉터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흉터가 훨씬 빨리 났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그쪽에서 원하는 그 자리에 가서 만약에 이 부분에 흉터가 남는다면 흉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피부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비유성 반응이 심한 경우에 재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흉터 녹이는 주사, 트리암시놀론이라든가 그런 주사들을 했는데 요즘은 줄기세포 시술을 합니다. 2회 정도 수술한 다음에 맞게 되면 상당히 경과가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줄기세포, 그 중에 혈액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흉터가 많이 나와서 눈이 찌그러진 경우에 이거 그냥 놔두면 6개월 정도 지나야 겨우 조금 좋아집니다. 좀 빠른 시기에 재수술을 하고 그리고 혈액줄기세포를 2회 정도 투여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흉터가 많이 남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시술만 2회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경과가 빠르고 그 이후에 회복된 다음에 쌍꺼풀 재수술을 시술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과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